첫 번째, 품종 선택 및 종자 소독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 미국 품종인 저희 강진군의 품종인 새청무 그리고 강대찬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고요. 작년도 어느 정도 약간의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작년도 새청무와 강대찬의 수량 감소 요인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저희 강진군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찹쌀 특품화 사업의 일환인 중간 찰병인 미옵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재 소독 그리고 온탕 소독 등 종자 소독의 필요성 및 실패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올해 영농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교육 잘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 300평당 한 가마니는 더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강대찬이 전남 15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 분. 그러면 중간에 있는 전남 7호, 8호, 9호는 어디 갔을까요? 품종명을 붙이기 전에 싹수가 있는 것들을 줄을 세워놓고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전남 모 기관에서 만들기 때문에 너는 전남 6호, 전남 7호, 전남 8호, 전남 9호, 전남 10호, 전남 제가 알기로는 13호까지 있는데 싹수가 없으면 전남 몇 호에서 끝내버리고 품종명을 안 붙여줍니다. 전남 6호도 새청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남 6호로 우리 강진을 계속 농가들 사이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가 품종 육성자가 여기에 싹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새청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게 한 6년 걸렸어요. 6년. 전남 6호라는 이름으로 6년 돌아다니다가 겨우 제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전남 10호는 3년 만에 이 품종명을 품종 육성자가 붙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싹수가 있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보시면 제가 단점은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을 제가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올해 강대찬 재배를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단점이 없는 품종이에요. 벼멸구 하나 말고는 단점이 없는 품종.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도복? 병해충? 수바라? 모든 게 월등해요. 모든 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작년에 재배를 해보셨겠지만 작년에 여러분들 재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량이 많이 나오고 안 쓰러진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재배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재배는 안 해보셨겠지만 종자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아마 재배를 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품종이고 엄마 아빠들 피를 보면은 3원 교배를 했는데 엄마 아빠 피를 보면은 추청벼 옛날에 악기발이라고 하는 아주 밥맛 좋은 품종 지금도 재배가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그 다음에 신동진 수량 많이 나오고 밥맛 좋고 근데 신동진이 쓰러짐에 강하다 보니까 쓰러짐에 강한 새누리를 교배해가지고 아주 좋은 품종인 강대찬벼가 육성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 강대찬벼 재배를 해보니까 좀 재배할 만 하던가요? 작년에 재배해보신 분 재미있던가요? 네, 요거 정말 좋은 품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강대찬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 강진 지역에 실증이 안 된 품종이고 종자 보급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을 안 했는데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금 잘못을 하셨냐면 이 강대찬 병하고 새청무 병은 태생부터가 다른 품종입니다. 아예 다른 품종이. 근데 여러분들이 새청무벼를 계속 재배를 해보셨고 또 게다가 새청무를 이용한 드문모 심기를 좀 실천을 하시고 계시던 와중에 이 강대찬벼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강대찬벼를 새청무하고 똑같이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재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미를 못 보셨고 작년에 강대찬벼가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 속으로는 이제 작년에 새청무 재배하신 분들이 강대찬 재배하신 분들보다 조금 재미를 못 보셨어요. 강대찬 벼는 그나마 재미를 봤는데 새청무 벼는 재배를 못 본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른 사람이 조금 그림을 투박하게 그린 것을 제가 그림으로 따왔는데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한쪽이 새청무고 한쪽이 강대찬 벼거든요. 작년에 재배를 해보신 분은 이 그림만 보고도 어떤 게 강대찬이다 어떤 게 새청무다 딱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른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재배를 해보실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여기서 어떤 게 강대찬 벼일까요? 왼쪽. 아 우리 회장님 또 재배를 해보시면 이건 무조건 알게 됐어.
지금 재배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자, 재배를 해보신 분들은 작년에 강대찬 벼를 재배하면서 이삭거름 줄 때, 아니 새끼침 거름 줄 때, 중간 물때기 할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새청무, 이게 새청무예요. 아주 특징점만 잡아서 그린 거고, 이게 강대찬 벼인데 새청무에 비해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새끼 수가 적어요. 네, 새끼 수가 적어. 품종적으로 새청무에 비해서 강대찬 벼는 새끼를 많이 치는 품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요것을 간과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원래 새끼를 덜 치는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새끼를 더 쳐라 요소 많이 뿌리셨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쳐라 하려고 중간 물때기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 두 가지. 이 특징을 모르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새청무랑 똑같이 생각하고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강대찬 벼가 작년에 재미를 봤던 이유는 워낙 품종적으로 장점이 많은 품종이라 여러분들의 그러한 실수를 다 커버하고 작년에 새청무보다 더 재미를 봤던 한 해였어요. 자, 이게 오른쪽이 새청무, 왼쪽이 강대찬. 그 새끼를 덜 친다, 새끼를 많이 친다가 아니라 강대찬 벼보다는 많이 치는 품종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그림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새끼 숫자 말고 또 다른 점이 있어. 그림. 네. 보시면 이삭이 새청무는 작게 달립니다. 강대찬은 크게 달리고, 크게 달렸단 말은 길게 달리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립수가 새청무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새청무가 110개에서 120개 정도 달리는데 강대찬 같은 경우에는 120개, 130개, 또 제대로 재배하면 140개까지 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대찬 벼는 자기가 새끼를 덜 치기 때문에 이 새끼에서 올라오는 이삭으로 자기의 생산량을 보상을 받는 품종이에요. 근데 새청무는 어느 정도 새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대찬보다 많은 이 새끼에서 올라오는 이 이삭에 달리는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도 제 수량을 내먹는 품종이다. 자, 보시면 똑같은 수량은 자기가 품종의 고유한 수량을 내먹음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절대 똑같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전라도 농업기술에서 만들기 때문에 똑같은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혀 다른 품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작년에 농사를 지으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오늘 오신 오신 분들은 강대찬 벼를 재배를 않더라도 새청무 품종의 특성이 이렇다. 또 강대찬 벼만 재배하실 분들은 또 이렇다. 근데 대부분 농업인들 보면 올해 영농 계획을 보면 새청무하고 강대찬하고 같이 하시죠? 같이 하세요. 같이 안 하시는 분들, 강대찬만 한다. 한 농가도 없어, 한 농가. 한 농가도 없고 새청무만 하겠다 하신 분들은 종자를 못 구한 거고, 종자 구할 능력만 있으면 무조건 올해 같이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작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이제 조금 재배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새청무는 제가 매년 교육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새청무도 상당히 좋은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새청무를 보면은 이 품종 특성 중에 병해충 저항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가 약해요? 이 바이러스병 중에 하나인 오갈병이 약하고 도열병이 중에서 강해요. 강이 아니라 중에서 강. 근데 강대찬 경우에는 요게 벼멸구만 빼놓고 싹 강입니다. 싹 강. 싹 강해. 근데 벼멸구가 왜 강대찬은 강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벼 품종들은 벼멸구에 대해서 뭐 약은커녕 중도 없어요. 100% 다 약이에요. 벼멸구에 견딤성이 중도 없다, 다 약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벼멸구는 벼 품종 특성을 논할 때 전혀 그냥 논외로 하시고 나머지 특성만 보시면 돼. 도복, 병해충, 도복 뭐 수바라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새청무는 강대찬 비해서 약간은 약한 품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도정률 또한 새청무가 처음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재배 안정성도 좋지만은 도정률이 76.2%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아요. 도정률이 좋아.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것을 사다가 수매에서 사다가
도정에서 파는 RPC나 인근 관내 도정 업체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던 품종들이죠. 그래서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생산도 쉽고 많이 나오고 도정업자들 그다음에 수율 좋게 나오니까 자기들 뭐 흑자도 많이 내고 또 그리고 요걸 갖다가 사 먹는 소비자들도 밥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삼박자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새청무가 전국에서 재배 면적이 몇 등? 몇 등? 1등이 신동진이고 새청무가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3등. 상당히 지금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찬이 지금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강대찬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작년에 강대찬이 잘 되고 새청무가 못 될 수밖에 없던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새끼를 쳐야 될 시기에 어땠죠 작년에? 가뭄. 그래서 새청무는 일단 새끼를 쳐야 돼. 새끼를 치는 시기에 새끼를 쳐야 되는데 물이 없거나 부족해서 제 새끼를 못 쳤어요. 그래서 새청무가 일단 스타트부터가 재수형을 내먹기 위한 스타트부터가 조금 뒤처진 상태고 이제 강대찬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똑같이 가뭄에 대한 피해를 입었지만은 나중에 결국은 강대찬 경우에는 이삭으로서 보상을 받는 품종이기 때문에 새끼를 덜 쳤다 하더라도 이삭에서 충분히 수량 확보가 되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더라도 새청무는 피해를 많이 받고 강대찬은 피해를 덜 봤다. 그래서 새청무에 비해서 강대찬이 조금 재미를 봤던 한 해고 그리고 요거는 좀 일반적인 새청무 강대찬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배 요인 중에 작년에 조금 재미를 못 본 것을 꼽아보자면 여러분들의 물 관리. 작년에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중간 물때기를 할 수가 없던 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서 새끼 친 것이 더디거나 새끼를 못 치거나 하다 보니까 최대한 중간 물때기를 늦춰 아니면 안 해 하다 보니까 중간 물때기의 장점 토양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게 하고 도복이 방지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 물때기 해보면 왜 뭐가 연약해진지 아세요? 물을 계속 담아놓고 있으면 이제 환원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 질소 성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흡수가 안 돼. 환원 상태 되면 질소를 제외한 인산, 카리, 뭐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은 흡수가 저해되는데 질소는 똑같아. 질소만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물을 안 끊어주면은 뿌리가 넓고 깊게 뻗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복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간 물때기를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는 가뭄에 대한 그런 여건 때문에 중간 물때기를 제대로 못 해줬다. 그런 거에 영향이 많아가지고 강대찬 새청무뿐만 아니라 여러 품종이 작년에 조금 재미를 못 봤던 한 해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물 관리만 별도로 제가 빼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물때기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 와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한 물때기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가 가장 중요해요. 요 페이지하고 요 다음 페이지가 강대찬하고 새청무를 같이 재배하는 농가들은 가장 유념해서 보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제가 신동진을 적어놨어요. 왜 신동진을 적어놓은지 아세요? 강대찬하고 새청무를 이야기를 하면서 새청무하고 신동진 이야기를 했어. 적어놨어. 왜 그럴까요? 똑같아. 예,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강대찬 교배 조합을 보면은 신동진하고 새청무하고 새누리하고 그 다음에 추청벼가 들어갈 때 했죠. 신동진하고 강대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신동진 지우고 강대찬이라고 생각하시면 강대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끼를 많이 친다, 적게 친다? 적게 치니까 많이 잡고 심어야 돼요? 적게 짓고 심어야 돼요? 예? 아, 그렇죠. 많이 잡고 심어야 돼요. 자, 많이 잡고 심으려면 파종량을 더 해야 되죠? 듬성듬성 뿌려놓고 나면은 똑같은 식부침 가지고 빽빽하게 심은 거에 비해서는 덜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잡고 이게 꼭 처음부터 새끼를 덜 친다. 덜 치려면 많이 잡아야 된다. 많이 잡으려면 결국은 파종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파종량을 제가 새청무하고 그 강대찬하고 쫙 그림으로 나타났어요. 새청무는 어차피 적게 잡고 이양을 해도 새끼를 잘 칩니다. 잘 쳐. 적게 잡으면 적게 잡을수록 새끼가 많이 치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한두 번은 심으면 안 되고 그래서 새청무는 강대찬에 비해서 새끼를 많이 치기 때문에
적게 잡고 심어도 되기 때문에 파종량이 똑같이 21묘, 31묘만 비교했을 때 세척무는 180g, 그 다음에 그 강대차는 200g을 파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페이지를 안 보고 올해 강대차 세척무를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100% 똑같이 파종해요. 100%. 물론 강대찬벼가 세척무에 비해서 조금 대립종이다 보니까 이제 그곳을 가감해가지고 파종량을 달리하실 분들은 계실지 몰라도 이러한 재배적인 품종적인 특성을 인지를 하고 재배를 파종하실 분들은 전혀 없어. 어머님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예? 아버님들 강대찬 재배한다 싶으면 세척무보다는 무조건 파종을 많이 해야 된다요 라고 말씀을 드리시면서 설명을 철저히 하게 드시면 돼요. 이제 200g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40kg 한 가마니로 200개. 예?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아버님 저 40kg 한 가마니로 모판 몇 개 만드세요? 물어보면은 뭐 250개도 있고 180개도 있고 한데 그 180개나 200개, 250개 역산을 하면은 이러한 상자당 벽시 무게가 나와요. 그러니까 200개, 21묘를 강대찬으로 육묘를 하시려면 200판을 만드시면 되고 요거는 220판을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종자 한 가마니로 세척무는 강대찬에 비해서 모판을 더 만드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종량은 이해가 되시죠? 많이 잡고 심어야 되니까 파종을 더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다음에 평당 주수. 아니, 평당 주수. 한 번에 잡히는 모의 본수. 여기 답은 있는데 요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를 한 번 땅에다가 꽂는데 식붙임에 잡히는 모의 본수가 몇 개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6, 7개. 예. 6, 7개. 예, 맞습니다. 5개, 6개, 7개가 잡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이미 저기 바다 건너 일본 놈들이 다 만들어놨어. 일본 놈들이. 자, 그 기술도 우리 한국 농업 기술에 뭐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온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세척무하고 강대찬하고 잡는 본수가 지금 교과서만 제가 그대로 제가 수정을 안 하고 갖고 온 건데 똑같이 잡아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똑같이 잡아도 된다고 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봤을 때는 세척무하고 똑같이 잡으시면 안 돼. 세척무보다 더 잡으셔야 돼요. 네. 파종도 더 하고 잡는 것도 2개 정도는 더 잡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이해되세요? 세 번째 항목 이항기를 잘 작동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 횡이송 횟수, 종이송 간격 요거 뭐냐면 자 횡이송 이제 가로떼기 횡이송 가로 그 상자 있죠? 상자의 가로를 20번에 띄어라. 그다음에 30번에 띄어라 하는 그 세팅 값인데 뭐 20회에 걸쳐서 가로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의 문제예요. 이제 한 번 뗄 때 가로는 20번 나눠서 띄는데 이제 세로 면적, 길이 면적은 10mm, 11mm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더 적게 띄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적게.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베게. 그 다음에 또 칸칸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파종부터 그 다음에 식붙이로 잡고 그 다음에 이항기 조작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다 꽂아야 되는데 꽂을 때 평당 주수가 문제죠. 평당 주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작년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문모 심기에 계속 매년 숙달된 여러분들이 세척물을 가지고 숙달된 여러분들이 강대찬까지도 드문모에 맞는 매뉴얼로 재배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신동진, 강대찬 이런 것들은 절대 드문모 심기를 하면 안 돼. 드문모 심기의 가장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새끼를 빨리 많이 치는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동진, 강대찬은 일단 많이 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드문모 심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한 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놓고 세척무 같은 경우에는 50주, 60주 50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50주 됩니다. 수량 안 떨어집니다. 50주, 60주 생각하시면 되고 강대찬 경우에는 60주, 70주 평당 주수를 강대찬은 조금 더 베게 파종도 많이 그 다음에 잡는 본수도 한두 개 많게 그 다음에 식붙임 조절도 조금 더 베게 해가지고 띄어서 이항을 하시면 작년과 같은 실수는 안 하시고 세척무보다 훨씬 더 강대찬이 또 재미가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창모는 장점이 많은 품종이에요. 그다음에 강대찬은 이제 장점도 많지만 재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새창모는 재배 시기, 즉 이양 시기를 상당히 달리해가면서도 재배가 되는 품종입니다. 그다음에 조기 재배, 5월 10일.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 보통기 재배, 적기 재배. 그다음에 이모작 재배까지도 어느 정도는 되는 품종인데 강대찬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새끼를 덜 치는 품종이다 보니까 빨리 심어서도 안 되고 이모작으로 심어서도 안 돼. 빨리 심으면은 추워서 새끼를 안 그래도 새끼를 못 치는 품종인데 추워서 새끼를 덜 치고 보시면 강대찬을 5월 10일날 심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추워서 새끼를 안 쳐. 새끼를 안 쳐. 그다음에 늦게 심으시면 따뜻하지만 벼에 있어서는 어떠한 생육 시기가 있냐면 최고 분월기가 있어요. 최고 분월기. 한정없이 놔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새끼까지 치는 게 아니라 적정 시기가 되면 최고 분월기 때까지 적정 새끼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 버려. 새끼가 충분히 20개면 20개 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촉박하게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최고 분월기까지 새끼 숫자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분월 숫자가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 다음 상태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재배해도 강대찬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대찬 재배하신 분들은 언제? 올해 2양은 언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이 성전하고 작천하고 여기 뭐 남부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그것을 기준으로 갖고 5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창모에 비해서 이런 건 좀 단점이죠. 근데 적기만 지켜주시면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고 여기서 이제 또 물관리가 이야기 나오는데 물관리는 제가 내년에 또는 올해 또 현장에서 또 중간 물때기 시기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강대찬 이야기, 새창모 이야기 중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여러분들 정말로 강대찬 재배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어. 근데 이러한 개념을 모르시고 왜 강대찬이 새창모에 비해서 새끼를 덜 친다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놓치셨냐면 중간 물때기를 제대로 못 하신 것도 사실이고 못 하신 이유가 뭐냐면 물도 없어서 그렇지만은 계속 새끼를 새창모만큼 차라 할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방치하고 계신 거였어. 그게 하나가 조금 잘못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덜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요소를 새창모에 비해서 덧뿌리셨습니다. 새끼 칠 시기에 새끼 칠 거른 요소를 덧뿌리셨고 나중에 이삭거름도 여러분들 분명히 덧뿌리셨을 거예요. 처음에 요소는 새끼 덧치라고 덧뿌리셨을 거고 NK 때 덧뿌리신 거는 요놈 안 쓰러지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NK를 덧뿌리셨어요. 근데 이러한 결과가 결국은 뿌린 만큼 연약해져가지고 도복으로까지 이어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문제는 질소질 비율을 여러분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많이 뿌려놓고 보다 보니까 수확을 해놓고 밥을 해놓고 나면 이게 밥이 맹숭맹숭 맛이 없다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도 많고. 이게 강대찬벼 같은 경우에는 품종 육정자가 만들어 놓은 기본 매뉴얼을 지켜서 재배를 해보면 신동진만큼 맛있는 품종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확해놓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뭐였냐? 진짜 신동진하고 똑같다. 또 나머지 절반은 뭐냐? 생긴 것은 신동진하고 똑같은데 밥이 너무 싱겁다. 맹숭맹숭하다. 이게 무슨 쌀이냐라고까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강대찬벼 진짜 좋은 품종이에요. 진짜 좋은 품종이고 22개 시군 중에서 일단은 우리 강진만 강대찬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농협 RPC에서 지금 브랜드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들 반응도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쓰러지지 않는 품종이다. 단점이 없는 품종이다 해서 제 수량 많이 내먹으려고 질소질 비료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품종을 제가 봤을 때는 5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종자 구해달라고 너무 좋은 품종이라고 외쳐도 이것을 사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RPC가 못 판다고 해버리면 여러분들 거 수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인들 혹시 친한 상인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강대찬 소비자들 반응 어땠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소비자들 역시 반반이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끼 덜 치면 덜 친 대로 방치한 농가들 것이 오히려 밥맛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새끼 더 치려고 요소비료, NK비료 많이 하신 분들은 밥맛이 없을 수밖에 없고 안 쓰러지는 품종이라 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놓쳤지만은 재작년에 심어가지고 강대찬이 이제 넘어진 필지가 있어요. 강대찬 쓰러지지 않는 품종 아닙니다. 분명히
도복에도 질소질 비료가 과용이 되면 쓰러지는 품종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적정 범위 내에서 질소질 비료를 뿌려가지고 안 넘어지는 거지 범위 넘어서까지 질소질 비료 뿌리면 어떤 품종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품종이 아닙니다. 82cm면은 새청모에 비해서 3cm가 더 커요. 새청모도 크죠. 근데 강대찬이 그에 비해서 3cm가 더 큰 품종이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질소질 비료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강진이 우리 군수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배농사 관련된 농가들한테는 솔깃하는 부분이 찰비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올해 찰비어 사업 중에서 우리 면사무소에 한번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찰비어 재배를 하면은 재배만 하면 그냥 가마당 1,500원을 더 줍니다. 재배만 하면. 근데 올해 작년 시세가 안 좋았고 지금 재고가 많기 때문에 올해 또 수확 때는 찰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진군에서는 찰벼를 특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 기술센터는 찰벼 중에서도 중간 찰벼를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찰벼하고 매벼하고 보시면 바로 딱 티가 나죠. 근데 중간 찰벼라고 하는 것은 딱 찰기가 찰벼하고 매벼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백옥찰하고 새청무하고 딱 중간 식감을 가지고 있는 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밥을 해 먹어보면 엄청 맛있고 품종은 이제 품종명이 미호벼라고 이제 중간 찰벼 품종이 하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진 관내에 비슷한 품종을 하나 대보라면 진상벼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진상벼 재배를 하신 분 계세요? 진상벼 있어도 못 들었죠, 저는. 요건 불법이니까. 진상벼는 재배하면 안 돼요. 재배는 해도 되지만은 진상벼 타이틀을 달고 판매를 해가지고 상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민간 업체에서 육종한 품종이다 보니까 재배하시는데 여러분들 로열티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재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 미호벼 특성은 똑같아요. 특성은 똑같아. 오히려 더 좋아. 진상벼는 거름 냄새만 맡아도 쓰러져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쓰러지고. 네, 말 그대로 진상이에요. 진상. 말 그대로. 자,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미호벼는 그런 단점이 없고 어느 정도 수량도 나오고 밥맛도 있고 쓰러지는 도복에도 강하기 때문에 미호벼를 가지고 올해 저희 기술센터가 한번 사업화를 해가지고 또 다른 브랜드 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간 찰벼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식었을 때도 밥이 맛있는 거예요. 식었을 때도 밥을 해놓으면 모든 품종들 맛있죠. 근데 중간 찰벼들은 식었을 때도 맛있다. 그리고 재수량도 나오고 좋은 품종이다 보니까 올해 한번 시도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동진 찰벼 다 하신 거예요. 백옥 찰벼, 보람 찰벼 다 하시는 품종들이고 여기는 뭐 빠른 나라는 별로 안 하시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 아까쯤에 강대찬벼를 알고 계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참동진. 우리 강진에 재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두 농가 정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는 게 뭐냐면 신동진 우리 강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도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신동진을 재배하고 있는 지역. 어머니 어디라고? 그렇죠. 전북에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전북에서 지금 농가들이 신동진벼 못 하겠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캐치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참동진을 개발했고 참동진을 이제 신동진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전라북도는 계획을 짜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우리는 강대찬 하는 거야. 강대찬.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강대찬도 마찬가지고 참동진도 마찬가지고 신동진의 피를 95% 98%를 갖고 있어요. 똑같은 분류 유형도 똑같고 특성도 똑같고 오히려 참동진하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처럼 그 강대찬이 신동진의 단점을 보완한 품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남의 강대찬이냐 전라북도의 참동진이냐 앞으로 이제 시장의 성패는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나 우리 나름대로 이제 강대찬하고 새청무를 계속 재배를 해 나가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중해서 강의 들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도 또 뵙겠습니다. 올 한 해 풍년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